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꽃의 소묘. 생일이나 기념일에 또 축하하는 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이것.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이 존재. 무엇일까요? 종류도 색깔도 가지각색이라 많이 봐도 질리기는커녕 볼 때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것은 바로 꽃입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아마 오늘 이번 방송을 듣고 나서는 관심이 생기지 않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 의심은 딱 접어두고 제가 시작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의미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존재인 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 꽃의 소묘 지금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다 알아. 하루 더 딱 하루만 더 미루고 싶었어. 그래야겠지. 결국 언젠가 제일 어려운 숙제를 해야지.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늦어서 미운 많이 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꽃은 바로 채송화입니다. 채송화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채송화라는 꽃이 유명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꽃은 아니었어서인지 꽃에 대한 생각보다도 유명 드라마의 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채송화였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채송화 꽃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채송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송화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피고 맑은 날 낮에 꽃을 피우며 오후 2시경 시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받침은 2개로 넓은 달걀 모양이고 막질이며 꽃잎은 5개로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고 끝이 파지는 형태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채송화 꽃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한 가지 점은 채송화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동양의 느낌이 물씬 났던 채송화가 브라질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채송화의 또 다른 매력을 말하자면 채송화의 전초를 반지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약으로 사용되어서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에 그 즙을 내어 입안에 물고 있다 버리면 염증이 소실되고 발열감까지 적게 느껴지도록 하는 기특한 효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채송화에 얽힌 재밌는 전설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내 맘이 보이니 왜 사랑인 거니 다시는 하지 말자던 사랑 참 많이 바보같이 왜 행복한 거니 네 얼굴이 떠올라 내 곁에만 있어도
과거 페르시아에는 욕심 많고 돈밖에 모르는 여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보석으로 자나깨나 보석을 손에 넣을 궁리만 했는데요. 여왕은 상인들에게 세금을 모두 보석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욕심 많은 여왕은 어느 날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백성들은 누구나 죽기 전에 보석 하나씩을 세금으로 바치라는 것이었는데요. 먹고 살 것도 없던 백성들은 눈앞이 캄캄해졌고 보석 한 개를 바치자면 집과 땅을 다 팔아도 모자랐지만 여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보석이 담긴 12개의 상자를 싣고 여왕을 찾아오는데요. 여왕은 너무나 많은 보석을 보자 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 그 노인에게 대가를 충분히 치를 테니 보석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보석 하나가 페르시아 백성 한 사람분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보석에 심취한 여왕은 노인의 요구에 응해 보석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을 하나씩 여왕에게 건네줄 때마다 백성이 한 명씩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석을 셀수록 백성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보석과 바꿀 백성이 없어 노인은 여왕님까지 합하면 백성과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석에 미쳐버린 여왕은 자신은 보석을 갖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보석을 받으려 하는데요. 여왕이 그 보석을 받아드는 순간 보석 상자가 모두 터져버리고 여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진 여왕과 흩어져버린 자그마한 보석들이 채송화 꽃이 되어 채송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채송화 꽃에 대한 전설을 알아봤는데 모두 어떠셨나요?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팔아버린 왕비가 어리석고 약간은 화가 나면서도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석에 자신까지 팔 정도라면 인생에서 중요하게 가치를 둔 부분이 보석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약간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진귀했던 보석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여왕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가서면 멀어지는 저 꿈결처럼 그대 어디로 가나요? 내 맘속에 살고 있는 그대란 사람 오늘도 그리워. 사라져가는 저 별빛 사이로 감출 순 없나요? 꺼져버린 마음. Love you, love you.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난 숨지 않을래요. Love you, love you. 그댈 사랑해요. 꿈처럼 빛나는 사랑.
다가가요 조금 천천히 그댈 향해 갈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처럼만 볼 수만 있다면 희미해지는 저 달빛 사이로 감추기만 했던 내 마음 말할게요. Love you, love you.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나 숨지 않을래요. Love you, love you. 그댈 사랑해요. 꿈처럼 빛나는 사랑. 돌아봐줘요. 그댈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랑이라는 말 그 끝에 그대. 채송화꽃은 굉장히 다양한 시에 등장할 만큼 많은 시인들의 사랑을 받는 꽃 중 하나인데요. 그중 고개를 숙여야 보이는 꽃 채송화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시인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 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 꽃밭이 내 집이었지. 내가 강아지처럼 가항가항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당이 내 집이었지. 내가 송아지처럼 공중공중 뛰어다녔을 때 푸른 들판이 내 집이었지. 내가 잠자리처럼 은빛 날개를 가졌을 때 파란 하늘이 내 집이었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 집은 많았지. 나를 키워준 집은 참 많았지. 이 시를 읽으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여왕의 이야기처럼 어딘가 허무하고 비참하면서도 과거의 행복을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순진함과 가련함이라는 꽃말처럼 그저 좋기만 한 느낌이 아닌 외유내강의 느낌이 드는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봄의 벚꽃과 함께 쉽게 볼 수 있는 채송화꽃이 얽힌 설화와 전설, 꽃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에도 많이 사용되는 채송화꽃을 보며 굉장히 좋고 사랑스러운 뜻만 가진 꽃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서 약간은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꽃 하나 정도씩은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어지는 꽃의 소묘 방송에서 소개될 수도 있으니 다음 시간에도 놓치지 말고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채송화꽃에 담긴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구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오늘의 꽃의 소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꽃의 소묘, 제작의 김유나, 연출 기술의 이예린, 진행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뜻하는 단어인 역설. 여러분은 역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역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딱히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라고 느끼진 못했는데요. 딱 느껴지는 단어의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도 썩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역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나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랍니다. 차수민 작가의 역설과 역설이라는 글이에요. 그럼 읽어볼게요. 있잖아, 지금 연애하면 100일 뒤에 크리스마스래. 웃긴 일이지? 기한을 정해둔 연애라는 것은. 사람들은 기념일에 그리도 목숨을 걸더라니까. 그깟 12월 25일이 뭐라고. 그런데 그날 우리 옷은 어떻게 입을까? 빨갛고 초록색으로 맞춰서 꾸밀까? 그게 아니라면 리본끈 같은 것도 좋네. 글쎄 들어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벌써 골목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더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챙겼다고. 그런데 트리 장식은 어떤 걸로 할까? 아무래도 맨 꼭대기는 별을 다는 게 좋겠지? 별 대신 하트 모양을 달 순 없잖아. 겨우살이 아래서 키스, 그런 거 다 외국 문화 아닌가? 그런데 그건 조금 낭만적일 것도 같네.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 속설이지. 그런데 이거 봐, 첫눈이야. We could be your lovers forever and ever. Love is more than a word. Oh hi, oh hi. Don't say goodbye. I don't wanna hear. We could be a happy ending. Oh hi, oh why, my love, you are my light. When even moonlight is hiding,
엔데믹. 말라리아, 장티푸스, 댕기열, 콜레라,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우리는 종말하지 않는 풍토병 일명 엔데믹과 함께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이러한 엔데믹에 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엔데믹. 오늘 소개해드릴 엔데믹은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독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플루엔자의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이로 인한 증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병에 대한 예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플루엔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독감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바이러스 중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랍니다. 이 중에서도 B형은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며 증상도 미미하지만 A형은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항원의 종류는 H항원과 N항원 총 두 가지 항원이 존재한다고 해요. 보통의 경우 조류에게 나타나는 H항원과 N항원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돌연변이가 나타나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유전자와 교환을 하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독감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백신도 개발된 상태라 엄청나게 위험한 질병은 아닌데요. 하지만 사람에게 기존 면역이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엄청난 엔데믹 대유행이 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놀러와요.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시간이 모자라 다 느껴진다면 매일 야간 개장을 깨요. 줄을 서 기다릴 필요 없어. 자유이용권을 준비하고 여기 모든 것이 always 널 기다리고 있어. 입구를 지나 그 나무 앞에 마중 나가서 있을게요. 그곳에서부터 내 손 꼭 잡고 날 따라와주면 돼요. 저기 관람차로 갈 거야. 당신 위해 만들고 가고 정원과 내 맘을 보여줄게. 저 롤러코스터는 어때? 홀로 지새우던 밤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꿈과 사
같이 먹어요. 초코와 바닐라 고민이 된다면 난 배추와 사올게요. 귀신의 집으로 갈까 무서우면 안 가도 돼요. 이 손만 놓치지 말아요. 조금 더 아쉬워 말아 원하면 뭐든 맞출게요. Always always be yours.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요. 화려한 불꽃놀이 둘만의 멋진 parade. 나는 당신의 놀이공원. 회전 목마 위 아름다운 그대. 예쁜 이마 위 이마 줄게요.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요. Always be yours. 꿈놀이 둘만의 멋진 parade. 나는 당신의 놀이공원.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인플루엔자의 원인에 이어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플루엔자의 증상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독감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질병이다 보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두통, 발열, 오한고,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과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환자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한데 발열이 없는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인플루엔자의 주된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 인플루엔자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해요. 단순 인플루엔자에게서의 증상 및 징후는 짧게는 이틀에서 길면 5일에 걸쳐 호전되며 일주일 내에 몸살 증상은 거의 회복되지만 기침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원인에 이어 증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질병에 대한 예방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A형과 B형 모두에 작용하는 타미플루와 페라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인 노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합병증으로부터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발생 48시간 내에 진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 인플루엔자라는 풍토병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인플루엔자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저는 더욱 흥미로운 엔데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으러 오실 거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엔데믹, 제작의 김도훈, 연출 기술의 이혜린, 진행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 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